티치는 원피스 세계관 최고의 지략가이자 야심가입니다. 티치는 가장 사기적인 악마의 열매이자 모든 악마의 열매 능력자들의 천적인 어둠 열매를 얻기 위하여 당시 최고의 해적단이며 악마의 열매 수급이 가장 활발한 흰수염 해적단에 잠입하게 되었고, 무려 20년 이상 자신의 실력을 숨기고 흰수염의 그림자에 숨어 어둠 열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티치의 계획대로 어둠 열매가 흰수염 해적단의 배에 들어오게 되었고, 사치가 그 열매를 섭취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티치는 야심한 밤 사치를 암살한 이후 곧바로 흰수염 해적단에서 떠났으며 검은 수염 해적단을 창설합니다. 그리고 에이스를 잡아 세계정부에 넘겨버려 고의로 정상결전을 일으키고, 자신은 칠무의 칭호를 얻은 뒤 해군이 흰수염과의 대결에 총력을 기울이자 곧바로 칠무의 권한을 이용하여 임펠다운에 잠입하였고, 임펠다운 레벨 6의 흉악한 죄수들과 시류를 자신의 부하로 영입하는 데 성공하며 대력을 크게 늘렸습니다. 그리고 티치는 곧바로 정상결전에 난입하여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여 초인계 악마의 열매 중 최고라고 불리우는 흰수염의 흔들흔들 열매를 강탈하는 데 성공하였고, 티치는 원피스 세계관 최초로 악마의 열매를 2개 복용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쟁 이후 티치는 흰수염 해적단 잔당들과 리벤지 매치를 벌였고, 마르코를 포함한 흰수염 해적단 잔당들을 쓸어버리며 사왕에 등극합니다. 또한 티치는 능력자를 닥치는 대로 사냥하며 자신의 부하들을 악마의 열매 능력자로 만들며 세력을 강화하였고, 현상금 22억 4,760만 베리에 달성하며 명실상부 신세계의 사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현상금이 39억 9,600만 베리로 다시 한번 상승하였습니다. 또한 티치는 사왕 중 유일하게 폐양색 패기 유무가 공개되지 않은 인물이며 정황상 폐양색 패기를 보유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샹크스는 과거 로저 해적단의 견습 해적을 했던 인물이며 견습임에도 불구하고 흰수염이 기억할 정도의 활약을 하며 어린 시절부터 두각을 드러내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청년이 된 이후에는 빨간머리 해적단을 창설하였고 약 10억 베리의 현상금을 소유하며 신세계에서 이름을 떨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성장하여 결국 사왕이 되었고, 샹크스의 현상금은 40억 4,890만 베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왕이 된 이후에 샹크스는 흰수염에게도 인정받는 남자가 되었고, 흰수염은 해군 대장조차 애송이라고 부르지만 샹크스에겐 너 정도 되는 남자 라고 말하며 샹크스를 인정해주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오로성은 샹크스와 흰수염이 접촉했다는 소식을 듣고 빨간머리 진심으로 움직인다면 세계를 움직일 남자 라고 말하며 샹크스의 힘이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을 암시했습니다. 또한 샹크스는 흰수염의 배에 단신으로 승선하는 배짱을 보였고, 약간의 폐양색 패기를 개방하여 흰수염 해적단 선원 수십 명을 기절시켰습니다. 또한 흰수염과의 폐양색 충돌을 통하여 하늘을 갈라버리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샹크스의 자세한 무력이 나오지 않았으며 상대적으로 사왕치고는 약해 보이는 외형을 지녔기에 샹크스는 사왕 하위권으로 평가받았습니다. 하지만 원피스가 진행되며 샹크스의 폐양색 패기가 특히 강하다는 언급이 나왔으며 사왕급의 강자라면 폐양색 패기를 사용하여 전투할 수 있다는 것이 공개되었고, 카이도우가 회의감을 터득한 루피를 보고 로저, 흰수염, 록스, 오뎅 등 전설적인 인물들과 함께 샹크스를 자신의 호적수로 뽑는 모습이 나오며 샹크스의 주가가 상승하게 되었고, 샹크스가 폐양색 패기를 사용하여 모몬가를 무릎 꿇게 만들고 키자루와 후지토라 로쿠규를 제지하는 장면이 나오며 샹크스의 평가는 크게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카이도우는 생전 당시 전세계에서 가장 강한 생물로 불렸으며 육해공을 통틀어 적수가 없는 강자라는 평을 들었습니다. 또한 1대1은 카이도우지 라는 말이 있었기에 1대1에서만큼은 카이도우를 따라올 자가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카이도우조차도 사왕 내에선 중위권으로 평가받는데요. 샹크스는 주목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지배보단 자유를 추구하는 성격이기에 압도적인 무력을 가졌음에도 악명을 떨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흰수염이 살아있을 당시 세계 최강의 사나이라고 불렸으며 카이도우가 세계 최강의 생물이라는 말을 들었을 당시가 흰수염이 정상결전에서 사망한 이후이니 카이도우는 흰수염보단 약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한 루피가 기어5를 각성하는데 성공하며 카이도우에게 우위를 점하며 카이도우를 쓰러뜨리는데 성공하였기에 세계 최강의 생물 카이도우보다 샹크스, 흰수염, 루피가 근소하게 강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카이도우 역시 무시할 수 없는 강자이며 어쩌면 역대 상황 중 1위일 가능성도 있는 인물이기에 카이도우가 이들에게 밀린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카이도우는 와노쿠니에서 빅맘과 인간형으로 맞치기를 했음에도 전혀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였으며 빅맘 루피와의 폐왕색 충돌을 통하여 하늘을 갈라버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카타쿠리를 꺾고 새로운 바다의 황제라고 불리기 시작한 루피를 뇌명팔개 한방으로 원콤 내버렸으며 루피가 페이감과 류오를 터득하고 과거보다 훨씬 강해진 이후에도 루피를 꺾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또한 루피가 기어5를 각성한 이후 카이도우는 자신의 전력인 활용 모드를 사용하여 전투하였으며 과거 조이보이만이 각성한 전설적인 열매를 각성한 루피를 상대로도 불리한 환경에서 출발했음에도 어느정도 선전하는 모습을 연출하였습니다. 센고쿠는 흰수염과 로저가 바다를 지배하던 시절에 해군대장으로서 활약하던 인물이며 해적왕 로저가 사망하고 대해적 시대가 개막하자 해군 원수가 되어 바다를 지킨 바다의 영웅입니다. 그렇기에 센고쿠는 위치상 약할래야 약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센고쿠는 해군 중에서 유일하게 폐왕색 회기를 소유한 인물이며 폐왕색 회기는 사용자의 강함과 비례한다는 언급이 있기에 센고쿠 정도 되는 강자라면 당연히 폐왕색의 2차 각성을 이루어냈을 것입니다. 또한 센고쿠는 견문색 회기와 무장색 회기도 높은 수준으로 구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센고쿠가 복용한 악마의 열매는 사람 열매 모델 부처이며 악마의 열매 능력을 활용하여 검은수염 해적단을 순식간에 제압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센고쿠는 로저와 흰수염에게도 인정받은 강자인데요. 로저는 해군들을 가볍게 처리한 이후 너희들로는 하나도 재미없어. 나를 잡고 싶으면 거프나 센고쿠라도 데려와 라고 말하며 해군에서는 거프와 센고쿠만이 자신의 유일한 적수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흰수염은 정상결전에서 해군대장조차 애송이 취급했으나 거프와 센고쿠만큼은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센고쿠는 무식하게 전공법을 고수하는 인물도 아니며 지략도 뛰어난 인물이기에 전투력이 대등하다면 센고쿠가 웬만한 적에게는 승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센고쿠는 거프와 함께 오랜 기간 해군을 지탱해온 강자이기에 경험도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시키가 마린포드에 난입하였을 때도 거프와 함께 시키를 때려잡으며 마린포드를 위기 속에서 지켜내기도 하였습니다. 루피는 와노쿠니에 입성한 이후 효 하라범과의 수련을 통하여 류오를 터득했으며 무장색 패기를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카이도우와의 대결을 통하여 극소수의 강자만이 가능한 페이감을 터득하였고 마침내 카이도우와 겨룰 수 있는 레벨의 강자로 성장하였습니다. 하지만 CP0의 난입으로 루피는 결국 카이도우와의 최종전에서 패배하였고 심장이 멈추게 되며 사망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도 자신의 견문색에 루피의 생명력이 감지되지 않자 루피가 사망했다고 판단하며 오니가시마의 옥상에서 내려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루피는 과거 조이보이만이 각성하는데 성공한 전설적인 악마의 열매 사람 열매 모델 태양신 니카를 각성하였고 과거 조이보이의 동료였던 즈니샤는 루피를 보고 크게 놀라며 조이보이가 돌아왔다 라고 울부짖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곧바로 체력을 모두 회복하는 말도 안 되는 회복력을 보여주었고 카이도우를 들어올렸고 루피와 카이도우는 다시 대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루피는 주먹 한 방으로 카이도우의 머리를 뚫어버리고 카이도우를 가지고 줄넘기를 하는 모습을 보이며 그야말로 신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며 와노쿠니의 모든 인물들과 독자들에게도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곧바로 자신의 전력을 드러냈으나 루피는 번개를 잡아서 카이도우를 공격해버리거나 카이도우보다 훨씬 거대해져 카이도우를 타격하는 모습을 보이며 카이도우보다도 한 수 위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두 캐릭터는 최후의 일격을 주고받았고 루피는 거무거무 바주란건을 사용하여 카이도우를 제압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바탕으로 연재 당시 거프 흰수염 로저를 넘었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추후 루피와 카이도우가 공평한 1대1을 치르지는 않았다는 점, 체력을 소진한 카이도우와 대결이 성사된 점을 감안하여 아직까지는 해적왕급 레벨에 도달하지는 못하였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후 한 번의 성장만 더 이뤄낸다면 무난하게 해적왕급 레벨에 도달하거나 자신의 목표 로저를 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로저는 원피스 세계관에서 유일하게 해적왕에 등극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원피스에서 해적왕이라는 위치는 단순히 해적 중에서 정점에 오른 인물이 아니라 전세계를 뒤흔들 만한 영향력을 지녔으며 차후 세계의 운명을 결정짓는 자리입니다. 실제로 로저는 대적 시대를 개막하며 전세계를 혼란의 도가니에 빠뜨렸으며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바다에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카이도우와 빅맘은 루피가 해적왕이 되겠다고 말하자
너 해적왕이 무슨 존재인지 알기는 한 거냐? 라고 말하며 해적왕이라는 자리는 루피조차 넘볼 수 없는 자리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적왕에 등극하는 방법은 전대미문의 세계일주를 끝마치며 누구도 도달하지 못한 최후의 섬 라프텔에 도달하며 조이보이가 남긴 데뷔보 원피스를 손에 넣는 것입니다. 또한 부가적으로 그랜드라인을 통합해야 하며 위대한 항로를 제패해야 한다는 조건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적왕이 되는 것은 매우 어려우며 해적왕에 근접한 상황들조차도 사실상 흰수염을 제외하면 해적왕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받는 이가 없기에 해적왕에 등극한 로저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독자들은 로저의 무력이 전혀 공개되지 않았을 때도 오로지 해적왕이라는 칭호 하나만으로 로저를 원피스 세계관의 최강자로 인정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로저는 현재까지 공개된 인물 중 역대 최다 현상금을 보유한 인물로 로저의 현상금은 무려 55억 6,480만 베리로 흰수염과 함께 유일하게 현상금이 마일 50억 베리를 돌파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거프는 해군 역사상 최강의 사나이라고 평가받는 인물이며 모든 해군의 영웅이라고 불리는 인물입니다. 거프는 천룡인들의 직속수화가 되는 것을 거부하려 했으며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위치는 중장 정도가 적합하다고 생각하였기에 중장에서 진급이 멈췄을 뿐 만약 거프가 진심으로 원수직을 노려봤더라면 센고쿠보다 먼저 해군 원수가 되었을 수도 있는 인물입니다. 거프는 악마의 열매를 복용하지 않았으며 폐왕색 패기를 다룰 수 있는 인물도 아닙니다. 그렇기에 강자들과의 전투에서 오로지 무장색 패기만을 사용하여 전투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군 역사상 최강의 사나이가 되었으며 해적왕 로저를 몇 차례나 죽음으로 몰고 갈 만큼 강력한 모습을 보이기에 신체 능력과 무장색 패기의 숙련도만 놓고 보면 로저와 흰수염보다도 더 강할 가능성이 높은 인물입니다. 그리고 거프는 갓벨리에서 록스의 적단을 괴멸시킨 1등 공신이며 로저와도 수차례 생사결을 하며 해군에서 유일하게 해적왕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전력이었습니다. 또한 돈친저우를 잡아내기도 하였으며 반디월드도 사실상 잡아냈기에 전대의 강력한 해적들을 대부분 거프가 소탕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정상결전에서는 존재만으로 해적들에게 공포를 주었으며 흰수염 해적단의 최고 간부 마르코를 단 한 방만에 제압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흰수염도 거프가 움직이자 경계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에 거프는 그 흰수염조차 인정한 강자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존재만으로 정상결전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강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흰수염은 세계 최강의 사나이라고 불리우는 인물이며 로저 거프와 함께 명실상부 원피스 세계관 최강자로 손꼽히는 인물입니다. 흰수염은 자존감이 매우 높은 인물이며 그에 걸맞는 실력도 보유한 인물이기에 전투를 할 때면 늘 나는 흰수염이다. 무엇이 두렵겠나. 나는 흰수염이다. 라고 말하며 자신감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입니다. 거프는 임펠다운에 잡혀온 에이스를 만나러 갔고 에이스는 자신의 동료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싶지 않았기에 거프에게 자신을 죽여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거프는 아니 우리는 바다의 제왕을 노하게 한 거다 라고 말하며 에이스가 잡혀온 이상 전쟁을 피할 수 없으며 해군 영웅 거프조차도 흰수염을 제왕이라고 부르며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센고쿠는 흰수염이 나타나자 세력으로 웃돌고 있다고 해서 자만하지 마라. 저 사내는 세계를 멸할 힘을 가지고 있다 라고 말하며 아무리 해군과 칠무의 연합이라 할지라도 흰수염이라는 사나이가 있는 이상 승리를 확신할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로저가 사망한 이후에는 흰수염이 명실상부 바다의 황제로 군림했던 인물이 맞으며 무력도 가장 강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흰수염은 신세계를 지배하는 사왕이라고 불린 인물이며 사왕의 기준점이 되었던 인물입니다. 거프는 루피에게 샹크스의 강함을 설명해주기 위하여 사왕에 대하여 알려주었고 너 빨간머리가 어느정도 사나이인 줄은 아는 거냐? 샹크스는 그 흰수염과도 맞먹는 대적이란 말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렇게 흰수염이 타 사왕들보다 한 수 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빅맘은 자신의 딸 로라가 거인족과 결혼하지 않은 것을 원망하며 네가 결혼만 했더라면 나는 샹크스도 카이도우도 그 흰수염조차 넘어서고 해적왕이 되었을 텐데 라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빅맘의 대사를 보면 흰수염은 사왕 중에서도 최고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